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수업 수학 2단원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먼저 사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과자 모양의 이런 어떤 과자 상자 모양의 이런 원기둥 형태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과자를 먹으려면 이 껍질을 제거를 해서 펼쳐 볼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습의 형태를 띠지만, 우리가 이 윗면에 있는 테두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옆면을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자르고, 또 아래쪽에 있는 밑면 또한 이 원의 테두리를 이렇게 자른다면 중간에 이런 형태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이런 형태의 그런 펼쳐진 그림 모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기둥의 그런 펼쳐진 모습, 즉 원기둥을 펼쳐놓은 그림을 우리는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처럼 원기둥을 펼쳐놓은 그림을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전개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바로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밑면이 있습니다. 이 밑면, 자, 밑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옆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면을 자세히 보시면, 자, 밑면은 어떤 도형이죠? 그렇죠. 자, 밑면은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을 보시면, 옆면은 어떤 도형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무엇과 같습니까? 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이 원의 둘레 길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옆면의 세로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옆면의 이 가로는요, 바로 옆면의 가로 길이는 뭐와 같냐면 원의 둘레, 즉 여러분 배웠던 원주와 같죠. 그죠? 그 다음 이 옆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무엇과 같냐면 바로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기둥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원기둥의 이런 전개도를 볼 때는요, 이와 같은 형태의 전개도를 볼 텐데, 특히 옆면을 잘 보세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바로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고, 이 옆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이 옆면이 바로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밑면의 위치를 잘 보면 밑면이 이 옆면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죠.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원기둥과 펼쳐진 전개도를 보면서 각 구성 요소의 길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기둥의 높이가 8cm이기 때문에 우리 옆면인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바로 원기둥의 높이와 같은 8c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밑면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cm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반지름의 길이가 4cm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옆면인 직사각형의 이 가로의 길이는 뭐와 같다고 했냐면 바로 밑면인 원의 원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원주는 이제 원의 둘레를 말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원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구했죠. 바로 반지름 곱하기 2, 즉 지름의 길이와 이 지름의 길이에다가 이 원주율 3.14를 곱했을 때 우리는 바로 원주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이 원주의 길이는요, 지름에다가 원주율인 3.14를 곱하는 것과 그 결과가 같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를 통해서 원주의 길이가 바로 8 곱하기 3.1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산해 보시면 25.12c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가지 전개도를 살펴보고 과연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 가를 자세히 보면 이 가는요, 자세히 보시면 원기둥의 전개도 모양 같지만 바로 밑면에 그런 원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우리 원기둥이 이루어지려면 밑면인 원의 성질이 뭐였죠? 바로 평행하고 합동이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가에서 이 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원기둥이 될 수가 없는 전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그림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원기둥의 전개도는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개도를 다시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 보면 원기둥 형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둘러싸서 붙일 때 공간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원기둥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달을 볼 텐데요. 달은요, 보시면 이 옆면에 바로 직사각형 모양이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원의 넓이도 합동이기 때문에 달은 이 전개도를 다시 원기둥으로 만들었을 때 원기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를 보시면 옆면이 직사각형이고 밑면이 합동인 원이기 때문에 전개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밑면은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평행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이 맞은편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원기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는 원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다라 중에 원기둥이 될 수 있는 거는 다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원기둥을 이렇게 펼쳐 놓은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전개도를 볼 때 전개동의 가로의 길이는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이 가로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와 같다고 했죠. 밑면의 원주의 길이가 같습니다. 원주. 두 번째, 바로 이 밑면의 세로의 길이는 다시 합니다.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바로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기둥이 되려면 이 옆면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자, 이렇게 합동인 원이 옆면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이렇게 존재해야 원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교실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